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특히 어르신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분은 한랭 질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기자가 간다에서는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과 고통을 나누려는 시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적막함과 슬픔만이 남아있는 이태원 거리 다녀왔습니다. 은평구의회가 1조 87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의회는 15일 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14건을 처리하며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6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15일 3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5% 증가한 1조 870억 원으로 일반 회계 1조 700억 원, 특별 회계 17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구의회는 또 예산안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14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구의원 4명이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는데요. 김승엽 의원은 은평구의 내부 청렴도 제고를, 신현일 의원은 탄소 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정병호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박세현 의원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일이 돼가고 있지만 충격과 슬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늦어지면서 유족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발길이 끊긴 이태원 상가는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막함과 슬픔만이 남아있는 이태원 거리 다녀왔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현장입니다. 참사 직후 출입을 막던 통제선은 보시는 것처럼 사라지고 시민들의 통행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사 직후 문을 닫았던 가게들은 이처럼 하나둘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하지만 우측 벽면에는 추모객들이 남기고 간 수많은 메모지들이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추모객들의 메모, 보고 싶다는 친구의 쪽지, 하늘나라로 먼저 간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애절한 손편지가 가슴을 저밉니다. 강아지 보고 얘기를 해요. 강아지 보고 얘기할 싹대가 없으니까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도 제가 울고 있으면 제가 다 눈물이 다 그칠 때까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추모의 성지가 된 이태원역 1번 출구.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국화 메모지는 자원봉사자들의 돌봄 속에 비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두세 시간 전에 상황 봐가면서 직접 거기다가 바로 이미 쳐가지고 해소를 하는 거죠. 참사 이후 이태원은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애도를 위해 간간히 찾아오는 추모객들이 전부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 외국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월드컵 공할 때는 차를 지하철에서 타고 가면 우리 그래도 뭐 애들한테 뭐 하나 태극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 명도 안 와. 눈앞에서 참사를 목격한 한 상인은 트라우마에 잠시 영업을 중단하려 했지만 사고 현장을 찾는 추모객을 위해 문을 열고 참사 현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을 닫더니 골목이 너무 어둡고 또 조문객들 와서 자꾸 찾아오고 그게 밤이 되면 더 캄캄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지 뭐 장사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었죠.
어둠이 드리워진 이태원 밤거리. 인적이 끊긴 거리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텅 빈 거리를 채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태원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세계 음식거리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시민들로 북적여야 할 이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한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아예 문을 닫은 가게도 적지 않습니다. 어렵게 문을 연 식당도 손님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텅 빈 식당 안은 정적만이 흐릅니다. 솔직히 하루에 한 테이블 받는 것도 감사해요, 사실. 오늘도 사실 지금 오픈한 지 한 4시간 됐는데도 한 테이블도 못 받고, 어제는 지인들이 와서 2팀 받고, 진짜 하루에 뭐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팔기도 힘들 정도로 진짜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역 상인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일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참사의 슬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 조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한랭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한 한기를 느끼거나 방향 감각 상실 또는 불분명한 발음 등을 느낄 때에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먼저 한랭 질환 정확히 어떤 거고 주요 질환과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에 노출되게 되면 한랭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인체에 피해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아주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저체온증인데요. 우리의 신부 체온은 정상적으로 약 섭씨 36.5도에서 37.3도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신부 체온이 섭씨 35.5, 35도, 신부 체온이 섭씨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신부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선 우리 이 체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호흡기, 심장 등의 주요 장기가 기능을 멈추게 되는데요. 문제가 있는 것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경우에는 체온이 떨어진 것을 잘 느끼질 못하고 또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신체 기능이 반응이 느려지면서 우리가 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이 저체온증에서 벗어남, 즉 추위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간혹 우리의 불행한 소식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저체온증이 의심되는 분이 있으시면 가능한 따뜻한 곳으로 옮기시고 119 구급대를 동시에 보내는 즉시 또 환자분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질식 등의 위험이 있으니까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구급대가 오실 때까지는 계속 깨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표적인 한랭 질환이 동상과 동창이 있는데요. 동상과 동창이라는 것은 이 귀끝이라든지 발끝 이렇게 추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즉 피하나 피하 조직들이 얼어서 손상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똑같이 신속하게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이 동상 부위를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에 담궈서 혈액순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체온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담요나 장판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온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따뜻하게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실내 온도를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창도 우리가 보통 발가락 사이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주 춥지 않아도 습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원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고 그리고 살살 마사지 하면서 119 구급대 또는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건설 현장 등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랭 질환에 노출되기 특히 쉬울 듯한데요. 한 번씩 체온을 높여주면 될지 동상 등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이 폭염주의보가 있을 때는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권고 등이 나타납니다. 권고들이 발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랭주의보 또는 한랭경보가 나타나게 되면은 건설 현장이나 또는 외부에서 오래 노출되시는 분들이 순환 근무를 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체온이 뺏길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분에 한 번 정도는 실내로 들어와서 몸을 데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특히 해가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에서는 이 동상이나 동창들이 발생하기 쉽고 저체온증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무 시간에 대해서 특히 야간 근무 등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한파가 찾아올 때 건강 관리 기본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어린이와 노약자분들은 외출을 삼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외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양말, 내복, 장갑, 목도리, 모자 등의 방한용품들을 꼭 착용하시고요. 두꺼운 옷을 한 번에 입는 것보다는 여러 얇은 옷들을 여러 겹 겹쳐 입음으로써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